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수호쌤입니다. 네, 첫 수업은 당연하게도 히라가나를 먼저 외우고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 글자가 뭔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오늘 히라가나 다 배우고 나중에 또 변형된 글자 배우면은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근데 외우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일본어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번에 히라가나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글과 같은 개념이에요. 가나다라를 공부할 건데 일본어의 기본이 되는 글자, 문자라고 보면 돼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뭐 한자를 부드럽게 쓰다 보니까 이제 히라가나가 되었다. 근데 가타카나도 마찬가지예요. 한자를 좀 모방하거나 일부를 가져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좀 딱딱한 모양이죠. 이거는 주로 외래어나 아니면 이성어 이태어같이 좀 강조할 때 일본인들이 한 최근도 아니야 좀 오래전부터 굳이 히라가나를 써야 되는 글자를 가타카나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문자고요. 3번 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한 90%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한자를 좀 많이 아는 친구들은 좀 공부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차차 이제 우리 쉬운 단어부터 천천히 공부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도 교과서나 문제지에 이 표가 무조건 있을 거야. 맨 앞 페이지에. 일단은요, 여러분들 50음도라고 적혀져 있지만 46개예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표를 일단 이해하는데 지금 설명해봤자 사실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선생님이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글자를 다 외우고 나서 선생님이 따로 또 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히라가나를 외워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수업에서도 그림 연상법으로 아주 쉽게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죠. 네, 선생님도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제 활용한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그림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히라가나를 외워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글자는 한글로 발음을 적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글자를 보니까 여러분들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일단은요, 이 십자가 모양이 약간 사람의 얼굴을 형성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 같아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의 아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는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양치하셨나요? 네, 양치했을 때 이렇게 치카치카 할 때 이빨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나 선생님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사실 억지인데 그 다음 글자부터는 좀 괜찮아요. 네, 다음 모양은 우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네, 모양이 좀 귀엽게 생겼죠? 여름철에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아요. 네, 우산 모양과 굉장히 많이 닮았죠. 네, 모든 학생들이 여기서부터는 다들 환호를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네, 다음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글자는 에라고 발음을 하고요. 약간 한자 갈지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우리는 에라는 발음으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좀 이렇게 타이트한 이렇게 쫄쫄이 옷을 입고 운동 열심히 하는 음악에 맞춰서 운동 열심히 하는 어떤 스포츠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마치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어로빅의 에로 외우도록 할게요. 자, 아행의 마지막 글자는 오라고 발음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 모양은 보니까 여기 뒤에가 굉장히 귀엽게 튀어나왔잖아. 강가에 사는 어떤 동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오리궁뎅이가 굉장히 귀여운 오리의 오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좋겠죠? 네,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점이 있다는 거 이것 좀 주의해서 같이 외우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행에 있는 5개 다 외웠고요. 우리 그 다음 줄에 있는 카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카행의 글자는 여러분들 다 K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읔의 발음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쌍기역의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단어나 문장 있는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쌤이 그때마다 설명을 다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카행은 키읔과 쌍기역의 발음으로 읽힌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우리 다시 그림 연상법으로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어떤 그림과 닮았나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발음과 우리나라의 한글의 가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떤가요? 약간 가나다라 할 때. 네, 이거는 사실 교실에서도 썩 반응이 좋진 않았지만 잘 외우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그러면 다음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글자는 키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거는 글씨체에 따라서 나중에 다 설명을 해줄 건데 이렇게 띄어서 적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더 많이 적긴 해요. 일단은요, 이거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이거를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키가 필요하죠. 그래서 열쇠 모양의 키. 자, 다음은 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발음 적어줄게요. 네, 여러분들 쿠는요, 이제 겨울철에 여러분들 이제 바닥에 앉으려면 엉덩이가 굉장히 시렵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네모난 쿠션 모양의 쿠.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네, 다음은요. K라고 발음을 하고요. 아주 기발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을 우리 갓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제 14살이야 중학생이면은 굉장히 어리죠. 우리 14살 소녀가 이제 생일이 되었어요. 그럴 때 생일 케이크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14살 할 때 이 케이크의 모양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케이크의 케. 네, 카행의 마지막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코라고 발음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모양을 보니까 어떤 동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좀 동글동글하고 코가 굉장히 넓적한 네, 돼지코 모양의 코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가 코가 좀 옆으로 길잖아요. 이렇게 코 모양 아니면은 이제 코끼리 모양의 코로 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좀 돼지코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편할 대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사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라고 읽고요. 아마 뭐 다른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쓰기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사람이 있나요? 혹시 옆모습이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이게 뭐죠, 선생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눈이야. 여기가 코, 그리고 사람의 입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마치 사람의 옆모습의 사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라고 발음을 하고요. shi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냥 시라고 발음을 하면 됩니다. 시. 이거는 1000% 똑같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취미생활로 낚시하러 많이 가지 않나요? 낚시할 때 필요한 낚싯바늘 모양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낚싯바늘의 시. 자, 다음 글자는 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수 선생님 일본 초밥이 스시 아닌가요? 수시인가요? 네, 여러분들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수라고 읽지 않고요. 스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SU라고 적혀져 있지만 스라고 발음을 한다. 이거는 아마 과학실에서 많이 목격한 어떠한 것과 굉장히 닮아 있죠? 네, 마치 스프링 모양의 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프링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스프링의 스. 네, 다음 모양은 새라고 발음을 하는 글자인데요. 선생님 제가 한자를 좀 알아서 아는데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새라는 한자가 있어요. 세계 할 때 그 새인데요. 앞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히라가나 자체가 한자를 좀 모방해서 흐리게 써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랑 비슷한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겁먹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제 한자 공부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사행의 마지막 소 보도록 할게요. 네, 발음을 소라고 적어줄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더워요. 네, 500원 있어요. 네,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갑니다. 뭘 사 먹을 수 있죠? 네, 달달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양의 소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네요.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주죠. 그 모양을 보면은 딱 소의 모양과 닮아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자, 타행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카행과 마찬가지로 단어나 문장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는데 이제 티귿이라든지 쌍디귿 정도로 일단 알아두고 나중에 단어나 문장 읽기 연습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게 타라고 발음하는 모양인데 왠지 어떤 동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목도 좀 길고 몸통도 좀 있는,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타조 모양의 타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 타 다음에 왠지 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발음이 치 아니면 쌍지읒 발음으로 들릴 때도 있거든요. 둘 다 알아둬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숫자 5를 굉장히 닮아있죠? 선생님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야구장에 종종 가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야구장에서 응원해주는 치어리더가 점프하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모양은요. 이것도 좀 발음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죠? 네, 치읍 발음과 마찬가지로 쌍지읍 발음으로 들릴 때도 있다. 네, 이런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단어나 문장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겨울에 굉장히 발이 시렵잖아요. 그럴 때 많이 신는 붓즈 모양과 굉장히 닮아있다. 이게 앞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잘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종이가 찢어졌을 때 많이 쓰는, 알고 있죠? 네, 스카치 테이프를 뒤집은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죠? 네, 타행의 마지막은 토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토를 보니까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귀가 굉장히 큰 토끼 모양과 굉장히 닮아있죠? 자, 다음은 나행 보도록 할게요. 네, 나는요,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꽃 주변에 날아다니는,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네, 나비가 꿀을 빨아먹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요? 여기가 나비의 몸통, 그리고 꿀을 빨아먹는 모습, 여기 더듬이까지. 이거 잘 안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림을 잘 연상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양이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제 물건을 많이 담을 때 필요한 무언가가 필요하죠? 네, 바로 바구니 모양의 니. 이제 바구니의 옆선 그리고 몸통 모양까지 하면은 바구니의 니로 외워야 돼요. 이걸 자꾸 바로 외우는 친구가 너무 많은데 니라는 발음으로 외워야 됩니다. 네, 다음은 누라고 발음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 둥그렇고. 여러분도 어떤 곤충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누에고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 해서 누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네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많이 타고 놀았던 그네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요? 선생님, 어디가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네를 바로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모양이죠?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굉장히 재밌게 노는데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네를 많이 타죠? 이 모양이 마치 그네의 뇌 모양과 굉장히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나행의 마지막 노라고 발음을 합니다. 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실 때 이제 허리가 굽은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의 노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자, 다음은 하행의 글자를 볼 텐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라고 읽고요. 이 하라는 글자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악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닮지 않았나요? 하프의 몸통과 사람이 연주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다음 글자는 히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좀 몸이 굉장히 큰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까 히프가 굉장히 크다 해서 히 이렇게 외우면 좋겠네요. 다음 글자를 보니까 선생님 FU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푸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후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본의 굉장히 높은 산 이름 혹시 아나요? 네, 푸지산 아니죠? 후지산이죠? 여러분들 하나의 약속입니다. 후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특히 이제 몸이 춥잖아요. 이럴 때 따뜻한 코코아라든지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혹시 이런 모습으로 마시지 않나요? 이렇게 눈이 있고 코 이렇게 쭉 내려오고 팔자주름까지 있으면은 이제 후 하고 부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다음 글자는 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이 뭐 비행기도 있고 혹시 헬리콥터의 날개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요? 이거 괜찮죠?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이 헬이라고 적어놨다고 실제 헬이라고 외우면 절대 안 되겠죠? 해라고 발음을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행의 마지막 호라는 모양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호라는 모양도 보니까 어떠한 동물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나요? 선생님 동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동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제 얼굴에 무늬가 굉장히 멋있게 있는 호랑이 모양의 호,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랑이의 옆 선과 이렇게 예쁜 무늬가 있죠? 이게 멋진 무늬를 따라가다 보면은 호랑이의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마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고 읽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어떠한 한자가 떠올라야 돼요. 이 정도 한자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말마라는 한자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뭐 아마도 어렸을 때 배웠던 학생도 있고 선생님 저는 처음 보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오늘의 기회로 알아두면 되는 한자이기도 하죠. 다음은 미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 모양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음식 중에 추어탕 혹시 좋아하나요? 네, 선생님은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추어탕이 미꾸라지로 만드는 재료죠. 그래서 미꾸라지가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있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무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친구들이랑 떠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화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벌을 많이 주죠. 너 무릎 꿇고 있어라. 그래서 무릎을 꿇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 선생님 이거 좀 많이 억지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안 외워진다고 하긴 하는데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림을 많이 떠올리면 됩니다. 다음 글자는 매라고 발음이 됩니다. 네, 이 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들 어떤 과일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꼭지가 달려있는 메론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메론 꼭지가 이렇게 좀 말려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충분히 잘 외울 수 있겠죠? 네, 마행의 마지막입니다. 네, 모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가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한자 알고 있나요? 네, 털모라는 한자 알고 있나요? 네, 털모라는 한자 안에 있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죠? 앞서 선생님이 히라가나 설명할 때 한자를 흐리게 쓴 모양이다 라고 해서 모도 마찬가지로 털무라는 한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쉽겠죠? 야행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야행은 3개밖에 없어요. 좋죠? 발음 적어주도록 할게요. 야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보니까 혹시 열대 지방에 있는 어떠한 나무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야자수 모양의 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야자수가 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뭇잎도 있고 이렇게 나무가 쭉 내려온 모습, 그래서 야자수의 야. 다음은 유라고 발음을 합니다. 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둥글둥글하죠. 여러분들 혹시 실제로 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영화에나 나오는 혹시 유령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았나요? 네, 유령이 입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래서 유령 모습의 유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네, 다음은 요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좀 여자분들이 특히나 좀 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요가하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죠. 네, 다리가 이상해요 선생님. 괜찮아요 여러분들. 팔이 이렇게 있고 몸통과 다리 이렇게 이으면은 요가하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네, 라행 보도록 할게요. 라라고 발음을 하고요. 선생님 이것도 굉장히 모양이 특이한데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번에도 어떤 동물이 떠올라요? 네, 여러분들 동물의 왕
라이언이 앉아있는 모습과 굉장히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얼굴 선과 이렇게 몸통이 내려오면은 라이언에라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네, 다음은 리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똑같이 생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에다가 남학생들은 넥타이를 많이 매고 저 여학생들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리본을 내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리본이 쭉 내려오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루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번에도 뭔가 선생님은 또 동물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이 동물은요, 호주에 많이 살아요. 네,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네, 캥거루 모양이로 이제 몸통을 쭉 따라서 내려오면 꼬리까지 이렇게 말려있는 모습이 캥거루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 이거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루로 외워야 되는데 자꾸 캥으로 외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루로 외워야 돼요. 다음 글자는 레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끔 올림픽을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가끔 메달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혹시 레슬링 하는 모양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요? 두 사람이 겨루는 모습인데 이렇게 몸통이 이어져 있고 이렇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라행의 마지막 로라고 발음이 됩니다. 선생님은 가끔씩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 간판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에 당첨이 되면은 정말 수억 원의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마치 로또 간판 모양과 굉장히 닮지 않았나요?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닌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복주머니를 쭉 내려오고 그리고 로또의 마지막 글자를 쭉 내려오면은 마치 로또 모양의 로 이렇게 외우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라고 읽고요. 여러분들 아까는 선생님이 로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눈앞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놀랍죠? 그럴 때 우리는 와라고 이제 감탄을 하죠. 이렇게 치아가 튀어나와 있고 이제 코랑 입을 쭉 따라 보면은 히라가나의 와 모양과 굉장히 닮아 있네요. 다음 글자는 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 오리 모양의 오라는 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이게 뭐죠? 네, 여러분들 두 개의 발음이 같아요. 네, 선생님 그건 뭐죠? 여러분들 이 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만 쓰이냐면 조사일 때만 쓰여요. 네, 조사가 뭐죠 선생님?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여기서 조사가 뭐예요? 그쵸?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네, 앞에 있는 글자를 도와준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의 조사는요 뭐뭐 을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전혀 쓰이지 않아요. 선생님들의 단골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문제는 이 특이한 모양을 어떻게 외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 첫 번째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팔 모양 같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사람의 몸통 그리고 사람의 다리.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있냐면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을 했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 어떤가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다리가 있고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어떤 모양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일본어를 배웠던 여러분들의 선배가 선생님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정비를 했죠. 그래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잘 외워집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N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네, 입을 다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H 모양과 닮아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약간 힘주는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가 하는 모습에 이렇게 외우면은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히라가나 글자를 그림과 함께 다 외워보았는데요.
잘 외워졌나요? 한 번 보고 바로 외우긴 힘드니까 스스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나상 오츠카레 사마でした.